여러분, 혹시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 물걸레가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나요? 물걸레를 잘하는 로봇 청소기를 사려면 물걸레를 사셔야 돼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진짜 요새 제일 좋다는 로보락 신제품으로 품절을 뚫고 구입을 해서 사용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에코백스에서 신모델이 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사용을 해보고 자유롭게 비교를 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 대로,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말해도 괜찮다고. 아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름의 대명사 이 흐구리안이 진짜 잘 알아보고 제일 좋은 걸로 산 건데 이게 무슨 자신감이지? 아니면 제가 로봇 청소기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담당자가 무리수를 던졌나? 뭐 해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들을 보면 매년 적용되는 기술 트렌드가 뚜렷하게 보여요. 기술이 적용되는 시점은 제조사별로 신제품 주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방향성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정확도 높은 센서를 적용을 해서 가급적 꼼꼼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만들어주는 데에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개선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두가 다들 아는 국내 대기업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번에 새롭게 로보락에서 나온 제품을 쓰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자동 물 보충 그리고 자동 물걸레 세척.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물걸레 이거를 매번 빨고 교체해주고 물 넣어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써본 분들은 다들 아실걸요? 물걸레 기능은 매번 안 쓴다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로봇 청소기는 그냥 요일이랑 시간만 정해두고 그냥 잊고 사는 게 좋은 건데 예약 시간 전에 물걸레를 갈아주고 물을 넣어주고 이거는 그냥 불가능이고 못 쓰는 기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 교체 수요의 대부분은 이 물걸레 기능을 제대로 써보기 위한 니즈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물걸레 기능이 포함이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자동으로 물 급수하고 세척까지 해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관리를 해주면 주중에 4-5번의 청소는 알아서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4가지 부분에서의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진공청소,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걸레질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가장 많이 바뀌게 된 스테이션 기능,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각종 편의 기능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 이 진공청소 능력은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건 그냥 다 좋습니다. 에코백스 X1 옴니는 D토프를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로보락 제품은 LDS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본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거리에서의 더 정교한 스캔에 D토프가 기술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어요. 덕분에 사물 인식 개수가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둘 사이의 센싱 능력이나 장애물 회피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진공청소는 모두 잘 해냅니다. 흡입력 부분은 X1 옴니가 5000파스칼, 로보락이 5100파스칼로 오히려 로보락이 더 높은데요. 이 부분도 상시 흡입력이 아니기도 하고 실제 이 100파스칼의 차이로 할 수 있는 청소와 못하는 청소가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걸레질이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확실히 X1 옴니 쪽 방식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하단부를 보면 에코백스는 동그란 걸레 2개가 회전하는 방식이고요. 로보락은 그동안 로봇 청소기에서 계속 사용했었던 음파 진동 물걸레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에코백스 방식에 크게 이견이 없어요. 이 음파 진동 방식이라는 게 구조적인 설계가 쉽고 작은 사이즈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용을 했지만 이게 무게를 실어서 닦는 구조도 아니고 또 진동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뽀득뽀득한 느낌은 흉내낼 수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걸레질만을 위한 모델도 있어요. 그 제품도 이렇게 동그란 물걸레 패드가 회전하면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에코백스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구조적으로는 더 어렵고 모터 때문에 내부 공간도 더 많이 차지하게 되지만 물걸레질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로봇 청소기 물걸레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수준은 그냥 물 묻은 티슈로 훔쳐내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에코백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 이상입니다. 물걸레질만 해주는 기기가 얘 때문에 좀 잘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진짜로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회전하기 위한 모터를 탑재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내 물통 용량은 80ml로 비교 모델 200ml 대비 작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택근무와 같이 항상 집에 머무시는 분들에게는 가급적 빠르게 청소를 마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중간에 물 보충을 위한 과정이 없는 로보락이 더 좋겠지만 저는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때 작동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청소기에 내장된 물통은 작지만 스테이션 용량은 로보락이 2리터, 에코백스가 4리터로 넉넉하거든요. 어차피 물이 부족하면 알아서 채워서 다시 이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올해 프리미엄 제품들은 거의 스테이션이라고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우고 물도 보충해주는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로보락에도 물론 있고요. 에코백스도 이번에 스테이션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먼저 자동 먼지통 비우기 둘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 물 보충도 둘 다 되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가 포함된 예약의 경우는 알아서 물을 보충하고 청소를 시작해요. 확실히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도 둘 다 있습니다. 이걸 지원한다는 의미는 두 모델 모두 물걸레 관리를 매일매일 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관리 포인트를 줄여주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죠? 저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로보락을 굳이 새롭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물걸레 건조 시스템이 있는지에 따라서 진짜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 차이가 납니다. 로보락은 솔직히 저는 세척까지 마치고 나면 꼭 분리를 해줬어요. 왜냐면 물에 젖은 채로 이 청소기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통풍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흔히 말하는 걸레 냄새도 나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에코백스는 열풍 건조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끝나면 2시간 동안 완전히 걸레를 말려주는데 정말 마치고 나서 걸레를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이 다 시원해요. 그냥 이대로 계속 두고 쓰다가 물을 채워줄 때 그때 한 번 정도 걸레를 새 걸로 바꿔주면서 직접 손으로 빨아주면 충분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이 일주일 동안 중간에 손 한 번 안 대고 진공 청소랑 물걸레 청소를 알아서 하도록 둘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자동화가 된다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더러워진 물 버리잖아요. 그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바닥에 뭘 밟고 다닌 거지? 이렇게 더럽다고? 뭔가 제대로 청소를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와 집이 이렇게 더러웠나? 싶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로봇 청소기에서의 이 편의 기능은 딱히 필요가 있나? 그냥 내 눈에 안 보이게 알아서 청소가 되어 있으면 그게 최고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알아두면 필요할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에코백스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자체 AI 음성 지원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OK 이코라는 명령어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어시스턴트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자체 솔루션을 사용하면서의 이점은 로봇 청소기에 딱 맞는 명령어를 훨씬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앱에서 3D 맵을 그려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매핑을 해준 바탕에 제가 주요 가구들을 더해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소파에서 커피와 과자를 먹다가 흘렸다. 그럴 때 오케이 있고 거실 소파 주변 청소 시작 이라고 말만 하면
알아서 소파 주변만을 빠르게 청소하고 복귀합니다. 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명령어들을 지원하는데 제가 쓰는 건 이렇게 가구 주변을 빠르게 청소하게 할 때 쓰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물티슈를 찾아서 제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뭐 말 한마디로 가능하니까 이건 쓸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리뷰를 하지 않더라도 로봇 청소기는 정말 많이 바꿔가면서 쓰거든요. 이전에 제가 쓰던 그 국내 대기업 제품은 물걸레 기능이 아예 없는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어차피 물걸레 관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로보락으로 바꾼 게 물걸레를 좀 제대로 쓸 수 있으려나 해서 써봤는데 역시나 청소하고 나서 꼭 한 번은 손을 대야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코백스는 진짜 물통에 물을 채워주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때 같이 물걸레를 교체해주는 거 말고는 손댈 게 없습니다. 뭐 주중에 진공청소랑 물걸레 청소는 아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대만족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포인트들, 로봇 청소기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이 저처럼 손이 좀 많이 가서 불만이셨던 분들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청소 말고 다른 것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물건을 정리를 해준다거나 빨래를 개준다거나 뭔가 이런 집안일 해주는 기계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만들어주세요.